네, 안녕하세요. 토니스프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실천하기 172번째 시간이고요. 연금처럼 불어나는 저축배당 카카오뱅크 한 달 적금 프로젝트 1일에서 오늘이 9일차인데 9일차 후기 관련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172번째 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배당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저축배당이라는 말로 좀 특별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저축 혹은 적금, 뭐 어떤 표현이든 간에 돈을 모으는 거, 또 하나의 종목으로 보자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오늘이 21일, 이게 23일. 제가 지난주 일요일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오늘이 9일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죠? 예, 9일차에 대한 후기입니다. 시작에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인 거 알고 계실 거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카카오뱅크에서 한 달 적금 프로젝트 진행했던 거 그리고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해나갈 거 말씀드릴 겁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에 한 달 적금이라고 하고 카카오뱅크라고 써 있다 그죠? 제가 카카오페이 증권 쓰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증권 계좌고요. 카카오뱅크는 말 그대로 은행 계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달 적금을 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31일까지 돈을 모으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매일 적금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6%써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어젠가 이틀 전부터인가 이게 금리가 낮춰졌더라고요. 원래는 7%에서 기본 금리가 1.5%였는데 오늘 들어가서 제가 화면을 요 캡처하려고 봤더니 일단은 0.5% 기본에 연 6%까지로 그냥 1%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특징 일단 보시고 저는 요거 7%짜리로 해서 지금 진행시켰고 아마 한 달이 종료되고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6% 이제 요거 기준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얼마씩 이렇게 적금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죠. 이제 지금까지 모은 금액이고 지금까지 이제 금리가 2.6% 쌓였다는 소리입니다. 시작은 1.5%에서 시작했고 그 사이에 1.1%까지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적금 내역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7월 13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매일 0.1%씩의 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중간에 보너스도 좀 있고요. 5일차에. 그래서 1.5, 1.6, 1.5 시작에 1.6, 7, 8, 9 뭐 이런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만원씩 넣다가 오늘 날짜가 21일이죠. 21일부터는 제가 2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달 말일에는 또 3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카카오 한 달 증권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한 달 증권이 개인 한 명이 1인이 가질 수 있는 계좌 수가 3개까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계좌당 맥스 금액이 3만 원이고요. 그러면 3만 원에 3계좌를 쓰면 그리고 31일 이걸 뭐 곱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나오겠죠. 3은 9가 나오고 3, 27이니까 279만 원 정도가 모이겠네요. 만약에 3만 원씩 3계좌를 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 금리는 6%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한 지가 이제 한 9일 차고 내일이 이제 10일 차가 되는데 거기 이제 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이거는 제가 하나의 종목으로 판단하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마다 좀 특성은 있겠지만 통상 배당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금을 하면 사실은 작은 금액이 아니라 일단은 만 원이니까 작은 금액인데 이 만 원이 아니라 본인이 쌓인 금액이 최소한 100, 200이 넘어가게 되면 그건 이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누적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금이 이제 200, 300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200, 300이 늘어나도 배당주의 특성에 따라서는 배당 금액이 많게는 몇만 원이 될 수 있고 작게는 몇백 원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흐름상. 왜냐하면 배당이 주는 게 우리가 고배당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 그럼 안정적인 거, 배당 성장이 있는 거, 아예 배당 성장은 아예 없지만 그냥 미래 성장성을 보는 거. 기타 등등 이걸 다 썸을 하면 아무리 내가 고배당을 10 몇 프로짜리를 해도 저배당으로 그러니까 배당이 적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은 1%, 2%밖에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썸하게 되면 보통 한 8% 내외가 됩니다. 아주 작게 얘기하면 한 5% 내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연 5%로 받는다고 치면 얼마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200만 원을 넣었는데, 그죠?
배당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사실 손에 쥐는 게 얼마 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왜 배당금을 시작했나, 그죠? 그런 생각도 들게는 돼요. 제 판단에.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을 좀 이렇게 좀 극복하는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배당만 해서 이 작은 금액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한 달 후에 이 작은 금액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배당주가 아니라 지금처럼 적금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10,000원, 20,000원을 모으게 되면, 한편으로 얘가 10,000원, 20,000원이, 물론 10,000원, 20,000원은 내 자금에서 나가는, 원금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그 돈이 한 달 후에는 어느 정도 적립이 되죠. 10,000원으로 시작해서 한 달 31일을 하게 되면 31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서 그죠?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나는 10,000원씩 그냥 모았을 뿐이고, 그냥 10,000원짜리 종목을 하루에 한 개씩 산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31만 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쌓이는 거예요. 게다가 6% 내지 7%, 저는 이제 7%짜리지만 저도 6%짜리죠.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6%의 이자도 붙어서 이제 나오게 되면, 그쵸. 물론 10,000원씩 적립해서 나간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31만 원을 한 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배당 받는 거하고 사실은 또이또이해요. 생각을 해보면. 또이또이긴 한데, 기분상 하루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계속 쌓아가는 그 느낌, 그 기분하고 31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한 방에 집어넣는 기분? 그 느낌은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카카오뱅크를 한 달 적금을 시작하고 나서의 느낌이 좀 남달라요. 그냥 쭉 배당금만 해서 배당금만 늘려가려고 몇십, 몇백, 몇천을 집어넣은 그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10,000원이지만 이게 2만 원이 되고 나면 60일 2만 원이 될 거고, 3만 원을 넣게 되면 93만 원이 될 거잖아요, 한 달에. 그럼 이 93만 원의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금액으로 배당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시 카카오뱅크로 혹은 다른 K뱅크나 아니면 메리츠 증권의 슈퍼 365 이런 것들에, 그런 상품에도 이게 좀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씨앗, 뭐랄까요, 종잣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좀 너무 대단한 돈인 것 같으니까 그냥 씨앗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목처럼 연금처럼 불어나는 저축배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감히 배당은 아니지만 저축도 하나의 배당으로 보자는 취지로 이 제목을 달게 된 겁니다. 31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이제 저도 지난주 일요일 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서 9일차가 되니까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제 한 20일, 20여일만 더 지나면 이제 자동 해지가 되고 이제 그 투자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좀 한편으로 좋네요. 그래서 저축도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저축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것 같다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내용 공유하고 싶어요. 여기 3번 보면 지금 이제 기본금리가 1.5라고 돼 있지만 이제 1% 정도가 낮춰졌거든요. 어제부터인가? 그래서 0.5%로 시작하고요. 우대금리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31일 차가 되면 그때 이제 7% 혹은 6%를 맞춰가지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그 금리로 최종적으로는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해지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1인당 3계좌까지 카카오뱅크에서는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저는 계획상으로는 이래요. 이제 1일 차에 3만 원 집어넣고, 11일 차에 또 새로운 거 3만 원 집어넣고, 21일 차에 또 새로운 거 3만 원 집어넣게 되면 얘들이 계속 징검다리처럼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31만 원을 3번 받는 거죠. 미안합니다. 31만 원이죠. 정확하게. 31만 원을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그 다음 달에 1일날 31만 원, 그 다음 달에 11일날 31만 원, 그 다음 달에 21일날 31만 원. 물론 여기 31일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 날짜가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쉽게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3번 정도 31만 원, 즉 93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네요. 이거는 만 원씩 했을 때 소리예요. 3만 원으로 하게 되면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그거는 산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을 한 프로젝트가 지금 프로젝트고, 그래도 중간에 끊어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자, 이렇게 저축 금액을 좀 증액시킨 거를 계속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만 있는 건 좀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K뱅크 쪽에도 보니까요, 7.2%짜리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요? 메리츠 이건 증권사입니다. 이거는 이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슈퍼 365라고 해서 2%대에 이게 아마 MMF인지 RP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어디에 투자를 대면서 수익금을 받는 뭐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최고 2%밖에 되진 않지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도 100만원까지는 2.5% 뭐 매일 이자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한 개 더 파악한 거는 OK저축은행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이거 그러면 아시는 거예요. 저축은행 아시죠?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프로테이지 어제 밤에 봐가지고 얘도 7인지 10%인지 뭔가를 본 것 같아요. 한 달짜리 저축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좀 찾아보시면 그죠? 하나의 이 저축도 배당처럼 혹은 종목처럼 운용해 가면 그죠? 우리한테도 좀 뭐 이자 수익을 좀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계속 한번 끌고 가볼 거고 용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서 또 이제 다른 배당지에 투자를 하기 위한 씨앗으로 종잣돈으로 저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생활비로도 쓸 계획이 있고요. 되셨나요? 말씀은 길었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 제가 좀 한 줄로 써놓긴 했는데 저축도 투자처럼 접근하면 충분히 재밌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축원금은 그냥 그대로고 이자만 붙는 시스템이니까 이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 순수하게 이자 받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자 또한 배당처럼 소중하다는 걸 조금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끝에는 또 끝까지 가봐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재밌네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 했는 거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 이자 배당 실천하기. 왜 제가 저축이라는 말을 쓰고 또 이자라는 말을 썼는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하고 평생연금 배당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배당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도 제 나름에는 아직 너무 고점에 왔잖아요. 물론 4천, 5천을 갈 텐데 가겠죠. 근데 당장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한 3,600 올라가고 소화시키고 4,000 올라가고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 고점에서 그죠? 주식을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나요? 그런 배짱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최고고 지금은 좀 뭐 배당주를 하든 이자를 받는 방법을 택하든 저축을 하든 두루두루 고루고루게 분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두 투자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저도 제 판단에 제 몫이고요. 여러분들을 탓할 생각도 없고 여러분도 저를 탓하면 안 됩니다. 항상 투자할 때는 너무 오버해서 혹은 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끝까지 성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